여러분, 반올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백혈병 등으로 죽은 80명의 생산직 사원의 유족들을 대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벌여온 단체입니다. 10년 만에 지리한 공방을 끝내고 사실상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삼성전자와 피해자 측이 조정위원회의 제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보경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10년을 끌어온 삼성전자의 백혈병 분쟁이 마침내 끝낼 기미를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최종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 조정위원회의 이번 제안은 이 중재 방식이었는데요. 중재는 양측이 반드시 수용을 해야 하는 강제성 있는 조치입니다. 이 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중재안을 발송을 했고요. 답변 마감일이었던 지난 21일 삼성전자가 2차 조정안과 관련해 이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반올림도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양측의 입장 들어보시죠. 중재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중재안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조정위의 중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체 어떤 사건이길래 이렇게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끌어온 걸까요? 네,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삼성전자 기흥 공장의 반도체 공정에서 일을 하던 고 황유미 씨가 백혈병에 걸려서 숨진 사건이 발단입니다. 이를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직업병으로 볼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셌는데요. 이후에도 80여 명의 생산직 직원들이 뇌종양, 다발성 경화증 등으로 숨졌고요. 23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장이 이들의 집단적 죽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의구심이 제기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들의 죽음과 반도체 공정과의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잘못된 선례를 남길 경우에 향후 산재 소송에서 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감이 강했습니다. 실제 최근에 양측 합의로 만들어진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에서도 이들의 죽음과 관련해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공장 근로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8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죽었는데 삼성은 계속 나몰라라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삼성도 보상책을 제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2008년 시민단체인 반올림이 발족을 했고 2014년에는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벌써 4년 반 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자 2015년 7월에 첫 조정 권고안이 도출이 됐고 조정에 실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삼성전자가 1,000억 규모의 기금을 마련을 해서 보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반올림과 일부 피해자들이 삼성의 자체 보상안에 거부를 하면서 현재 1,000일이 넘는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을 근로자가 져야 하는 상황인데요. 수십 명이 같은 공장에서 죽게 됐는데 왜 죽었는지를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좀 답답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백혈병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산재 입증 책임도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이 규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을 하면 근로자 개인이 직접 질병 업무 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양측의 입장이 팽팽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게 된 걸까요? 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최수실 사건 등에 연루가 되면서 집행유예 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이러면서 삼성그룹의 이미지가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그룹 이미지도 재고를 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사회적 상생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회장의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어떤 결론이든 조건 없이 수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모르는 상황
상황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 부회장의 결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삼성은 이 삼성전자 서비스협력사 직원의 8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을 하고 삼성전자 최초로 노조를 허용하는 등 이례적인 행보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인도 회동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으로 중재안이 채택이 된 건데 이 중재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네, 2차 조정안에는 새로운 질병에 대한 보상 방안과 반올림 피해자 보상안, 또 삼성전자의 사과, 반올림 농성 해제, 또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 및 사회 공헌 등 5가지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특히 이번 중재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삼성전자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네, 이렇게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려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네, 내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조인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중재 절차에 돌입을 합니다. 중재안을 만드는 데는 2달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종 조정안이 나오는 대로 10월까지는 피해자 보상을 모두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